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에듀 시스템 마스터와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신다면요,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매를 하시면서 또는 시장 분석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방송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지금 11시가 지나간 시각입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4가지 이슈와 그 밖에 지수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외신 쪽과 그리고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 가격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9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9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가입니다. 9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또 신세계에서는 선물에 대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속보에 대해서는 본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구분해서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번마다 대외적인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이제 연말로 다다르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 맹점을 잡아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변화된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보시죠. 자, S&P 500 지수입니다. 현재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움직임입니다. 254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09% 하락한 시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볼까요? 자, 나스닥은요, 6065포인트,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S&P보다는 나스닥이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유로 FX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0.40% 상승세로 1.189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요, 1292.1달러에서 4거래 연속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볼까요? 네, 크루드오일은 역시나 50달러 후반대와 그리고 51달러 초반에서 치열한 공방입니다. 지금도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50.9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연관된 종목, 미국채 10년물 볼 수 있습니다. 125-1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하락폭이 컸고 또 횡보하는 움직임 속에서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127을 돌파했던 것이 정말 엊그제인 것 같은데 빠르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1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최근에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 어제도 좀 고점은 높았으나 마무리는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쉬운 흐름인데 오늘은 다시 고점을 향해서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가격대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두 분과 함께 좀 국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 국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슈 점검 시간에도 몇 번 또 함께 나눠봤잖아요. 네. 국채 현재 가격대와 또 매매 포인트 있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국채는 지금 현재 차트에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매수 방향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125포인트 00.00 여기서 약간의 공격 매수 물량, 즉 레버리지를 줄인 물량으로만 소화를 해서 잡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짧게만 드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올바른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은 당장 내일
내일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장에서 끝 무렵인 내일 새벽 3시죠. 그렇죠. 네, 새벽 3시에 지금 FOMC 회의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급변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방으로 떨어질 모멘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셔서 공격 매수 방향으로만 잡아가시는 쪽으로 가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네. 우리 시각에서는 이제 새벽 3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요. 지금 개장을 한 미국 증시에서는 새벽 3시 같은 거래 일로 이어서 갑니다. 3시에 또 발표가 있는 만큼 그 안에서 또 대응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 방향 쪽으로 보고 계시고 일단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눌린 가격대죠. 125, 00 가격대에서 좀 짧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과도 함께 국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 자, 국채 이렇게 고점에서 흘러내린 이후에 뭐 몇 거래 연속 좀 지지부진한 자리, 여기 하면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한 분석입니다. 네네. 일단은 뭐 위쪽에서 많이 흘러내려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이 앞전에 이제 지지를 좀 강하게 받고 뭐 반등을 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부터는 좀 분할로 매집을 해 나가도 무관한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들 플러스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또는 뭐 반영이 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작은 이슈가 발생만 되더라도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자리까지 충분히 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전 저점 부분 자리들이 깨지면서 뭐 흘러내린다라고 이제 좀 보기보다는 어쨌든 요 부분에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잘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매수 포인트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분할 또는 뭐 적극적인 매수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하네요. 일단 모든 뭐 시황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을 떼고서라도 현재 가격적인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국채에 대한 부분은 시황과 전반적인 기술적 분석 안에서도 매수에 대한 의견이 좀 두 분이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채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시 이제 8분이 지나가는 시각인데요. 어제 또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제 함께 이슈 나눠봤던 종목에 대해서 함께 복귀를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유로 FX를 비롯해서 통화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는 또 엔화 포털 검색 상위에 또 오르기도 했었죠. 어제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엔화 선물 함께 살펴봤을 때는 상승세를 조금 더 지속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엔화에 대한 흐름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엔화는요 8,943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26% 상승한 상승분으로 어제 이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흐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네, 일단 상승 모멘텀이 골드와 마찬가지로 일단 안전자산의 흐름을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상방 흐름 쪽으로 나오는 건 맞죠. 다만 오늘 보시면은 골드 대비해서 눌림목이 좀 깊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분석 드릴 때는 제가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 등등이 같이 함께 있는 한 기본적으로 매도 방향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안전자산이랑 똑같이 보지 마시고 안전자산을 투자하실 거면 깔끔하게 골드나 채권 쪽으로만 가시고 그 외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굳이 엔화를 들어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멘텀 상으로 상방 쪽으로 나온 다음에 빠진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굳이 안전자산을 투자하신다면 골드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하신 매매가 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골드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엔화 분석 도와드렸는데 엔화가 골드에 비교해서 눌림목이 조금 더 깊게 나왔다라는 의견을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랫꼬리가 조금 더 금과 비교해서는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자,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엔화보다는 엔화 자체는 또 통화적인 성격과 안전자산 두 가지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화 나와서 말인데 뭐 해설위원님과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엔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그 매수를 잡을 만한 그런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크게 아래쪽으로 깨질 가능성보다는 뭐 지지를 받고 뭐 튀어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이슈가 뭐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무난하게 매수로 접근을 해서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네.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관점이 좀 열려 있는 구간이다, 가격대다라는 분석이세요.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달러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비교해서도 엔화도 오늘 오르는 것은 뭐 당연한 그런 분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매매 포인트 두 분께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부에 들어서도 각 곳에서 또 속속들이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슈가 올라왔네요. 자, 스모그와의 전쟁에서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하면 또 소비가 또 중요한 만큼 원자재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철광석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구리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수요 증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리 같은 부분은 구리가 이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크게 눌렸어요. 눌리고 난 이후 최근에 급격스럽게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0790으로 다시 한번 3가격대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리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이고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구리에 대한 매매 포인트와 좀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마스터님, 구리 지금 가격이 바닥 2.9500 가격대 그 라인에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구린 지금 사실 기존에 고가를 형성했었던 705포인트를 뚫고 다시 신고가를 올렸다가 잠깐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매매 포인트를 지금 상태에서 차트 방향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아래쪽에 오늘 보시면은 깔끔하게 555포인트에서 저가를 만들어내고 매주 구간이 있었죠. 그 네네. 이후에 충분히 50틱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기관들이 센 기관이 들어간 편이기 때문에 55포인트에서 약반등을 노리시는 게 좀 더 깔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쫓아가서 매매하시는 매매는 굉장히 오늘은 위험하신 매매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어제장에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고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린 가격대 3.055죠. 자, 그 부분에서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이 더욱더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엔 또 섣부르게 또 따라 들어가시면은 또 물리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구리는 좀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중국 하면은 또 구리와 이제 철광석 이런 원자재 소비 중점인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이 뉴스와 뭐 가격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굳이 비철금속이나 이런 이제 원자재 쪽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니켈 쪽을 니켈이요.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근데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ETF 쪽으로 이제 상품이 되긴 하는데 지금 해외 선물 쪽에서는 아마 지원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니켈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니켈 ETF 아마 찾아가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저기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철광석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원자재 봤을 때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긴 호흡에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뭐 말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뭐 좀 조정 내지 아니면 차익 실현 또는 강하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처럼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 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닥터 쿠퍼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네.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구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리를 좀 긴 호흡에서 뭐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상당히 괜찮은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비철금속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주시면서 니켈에 대한 또 매매 포인트도 짚어주셨어요. 뭐 주식시장 안에서도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이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전부터 불거져 온 그런 이슈입니다만 지금 뭐 공용화가 되고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어느 시점
시점이냐, 그리고 확장되는 국면이 또 어느 시점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 소비의 중심이 중국에 있는 만큼 중국 쪽에 관련된 전기차 시장 관련된 뉴스들도 잘 좀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니켈에 관련된 부분은 또 ETF로 상품도 접근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에 들어와서 또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집중적이고 정확한 실시간 리딩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군에서 저희가 시장 바라보면서 매매 포인트가 나온다면요, 저희 방송 시간 안에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가 또 왔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42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천연가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천연가스 참 오랜만에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원유 재고가 밀렸지만요. 수요일 하면은 원유 재고 발표, 그리고 목요일 하면 천연가스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자, 천연가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는요, 3.200 그 고점 부근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흘러내렸는데, 3 가격대가 깨졌네요. 3달러 가격대가 깨졌고 2.938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거래를 대비해서 1.98% 상승한 가격대입니다. 자, 오랜만에 천연가스 문자 주셨는데요. 마스터님, 천연가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천연가스는 제가 지금 차트 띄워드렸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오목으로 쫙 나열해서 보시면은 네. 이 종목들이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많은 종목인지 혹은 장기적 트레이딩이 많은 비중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딱 보시면은 지금 양봉이 딱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거래량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 딱 네네. 보시면 정확하게 3시 반입니다. 뭐죠? 3시면 장 종료 때 깔끔하게 데이 트레이딩 물량을 쫙 청산해 준 거죠. 그럼 결국에는 천연가스는 네네.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트성 매매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지금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869 그리고 881에서 매수 포인트를 보인 후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경우 이 포인트에서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하실 것 같고요. 매도 포인트도 신세계로 지금 보내드리긴 드렸습니다. 다만 매도 포인트가 굉장히 지금 예전 포인트를 쓰셔야 됩니다. 3.014 정도의 예전 포인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장까지 도달을 못한다면 그 포인트들은 전부 다 날려버리셔야 되고요. 신고가 올라가시는 건 그대로 두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래쪽에서 떨어질 경우에만 매수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신 매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래량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단기 트레이딩인지 좀 긴 호흡인지 볼 수가 있군요. 네. 자,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함께 참고를 하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온다면은 더욱더 중요한 매매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매매법을 이제 한두 가지를 가지고선 쓰시는 분들은 특히 모든 종목에다가 같은 매매법을 쓰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일단 개인 트레이더들이 움직이는 장이 많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같은 종목들은 시스템 트레이딩 비중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내는 경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3시 반 청산이 물론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강하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차트성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혹은 정말 가치 투자성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부분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매하면서 궁금하신 부분 저희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볼까요? 천연가스?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천연가스를 그렇게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다르죠. 네,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마스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투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추세나 흐름 안에서 그 방향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내추럴 가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거래를 좀 많이 하지는 않는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흐름을 좀 추세적으로 논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품이어서 코멘트는 크게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마다 각자 또 관심 있고 또 자주 거래하는 종목이 다릅니다. 주식 안에서도 그렇고요. 주식은 워낙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교집합이 많이 없다면요. 또 해외 선물은 또 그래도 그 안에서의 종목들 대부분 겹치는 종목들도 많고 또 성향
성향상 뭐 다양한 그 섹션에서 또 가리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실시간 리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항생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워낙 일부에서는 저희가 S&P 500과 나스닥 이렇게 미국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항생 하면은 또 홍콩 지수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 서울경제TV 안에서도 항생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항생 10월물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3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긴 호흡에서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차트 흐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항생에 대해서도 28,000선이 뭔가 또 좀 주요 가격대이기도 하잖아요. 두 분과 좀 항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스터님, 항생, 지금 뭐 글로벌, 뭐 S&P 또는 우리 지수도 그렇고요. 지수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항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항생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매수 관점으로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지금 146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항생이 고점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나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모멘텀이 차트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떨어진 차트 그냥 기다리셨다가 모멘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아래쪽에서 받아서 매수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까 지수 S&P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전법이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좀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S&P 지수와 같은 흐름 안에서 또 항생도 같은 호흡으로 또 현재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항생 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해설위원님 어떠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사실 빠지는 증시가 이렇게 찾기가 힘들 정도로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여타 뭐 상품 뭐 에너지나 아니면은 뭐 금속 이러한 상품을 차치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증시든지 지금 매도 쪽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하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잘 구축해 놓는 게 결국에는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생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이제 뭐 음봉이 조금 터프하게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위쪽에서 이제 살짝 눌림을 주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뭐 충분히 들어가도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뭐 그 자리가 깨져가지고 28,000선 쪽 뭐 초반대로 이제 뭐 내려오더라도 물량을 좀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매매가 저는 유효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해설위원님 역시 지수에 대한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의 그런 기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요, 또 이렇게 함께 전달 도와드렸는데 지금 이제 2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보합권 횟수는 하락권으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 또 보합을 넘보고 있어요. 2,549포인트에서 지금 보합 가까이 왔는데요. 자, 2,549. 지금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공방, 그 가격대가 지금 맞는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6,072.50포인트입니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역시나 나스닥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S&P와 함께 동반해서 어떤 흐름 보여줄지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볼까요? 자, 유로 FX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요. 1.1889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폭은 지켜나가고 있지만 위아래로 좀 꼬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윗꼬리가 조금 나왔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차트를 지금 얘기하다가 방금 전에 메신저가 온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추석 끝나자마자 뭐 추석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추석에 제가 드렸던 매매 포인트가 이제 뒤늦게 터져가지고 터졌나요? 방금 전에 뭐 네네. 들어가셔서 수익 청산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네네. 10월 4일자 추석 당일이죠. 네. 당일장에 이제 1901호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지금 화면
뜨고 있죠. 네, 함께 보여드리고 여기서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네. 맞고선 떨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시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885에서 기본적으로 약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짧게 끌고 가시고 나서 수익 청산에 그냥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 모멘텀은 일단 매수 관점으로 오늘 장에는 매수이 많이 필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짧게만 이렇게 해서 터시고 그러니까 9015에서 들어가신 분들 근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추석 얘기를 아무리 드렸지만 예, 네네. 추석 포인트를 찾아보셔가지고 네. 그걸 끌고 오셔서 오늘 장까지 대입시키신 거는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예, 수익 축하드리고 이렇게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마스터님과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실제 화면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 가격대가 유효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가격대가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네요. 자, 유로까지 또 살펴봤고요. 자, 유로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많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스페인 정부에 대한 카탈루냐 독립 요구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스페인 자산 역시 상승 중이다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을 했던 그 카탈루냐 쪽에 대한 그 이슈 부분은 점차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자, 유로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지수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도 오늘 한번 볼까요? 자, 니케이 지수 225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빨간불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속보가 올라오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다우존스 역시 신고가를 도달했다라는 함께 지수에 관한 묶인 이슈 뉴스인데 자, 지금 일본 지수 역시 저희 앞서서 뭐 항생 지수도 봤고요. 나스닥, S&P 이어서 니케이 지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수에 대한 흐름 큰 흐름에서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지수에 대한 부분 역시 뭐 최근에 엔화가 많이들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그렇다면 일본 지수는 또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본 자주 다녀오시잖아요, 이스템 마스터님. 네, 그래서 저희 지사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종종 가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부분이 사실 과거와 달리 이제 2008년만 생각하시다가 경제가 한번 무너졌으니까 또 유럽이 계속해서 그 이후로 출렁출렁거렸기 때문에 아직 경제가 호조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올라가는 차트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금리 인상 부분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기본적인 세계 경제 부분이 호조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CB도 최근에 정책들을 금리 인상 쪽으로 천천히 돌아서고 있죠. 2020년까지는 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네. 목표가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덩달아서 함께 금리 인상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종합적으로 뭘 뜻하냐? 금리 인상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는 호조세로 갈 거다라는 게 은행들의 중앙은행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분석을 따라서 갈 때는 지수는 상승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위험 국가들만 조심하신다면은 나머지 일반적인 국가들에서는 지수는 지속적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생에 이어서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데 해설위원님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니케이건 어떤 국가든 그러니까 뭐 니케이 225건 뭐 지금 뭐 항생이건 아니면 S&P건 나스닥이건 마찬가지로 국내 코스피건 전반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리튬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네. ETF 종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렇죠. 요거 아마 그 LIT라는 그 미국 그러니까 뭐 요즘에 HTS에서 대부분 이제 미국 그 종목들 시세나 아니면 차트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LIT라고 이제 종목 코드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뭐 거래가 뭐 충분히 뭐 되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기준 한 24에서 지금 한 3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근 뭐 2배는 아니더라도 한 70% 이상 상승 연초 대비
상승을 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관심을 더 뭐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케이 지수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큰 흐름의 지수 안에서의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상승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전기자동차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ETF 상품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안 그래도 비철 금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금속에 대한 부분도 또 꾸준하게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청자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43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팔라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기술적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팔라듐 간혹 가다가 또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 안에서 쓰이는 그런 금속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팔라듐 저도 차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2%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기술적 분석을 좀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트에 좀 집중을 해서 분석을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952.10에서 현재 가격 움직이고 있는데 직전 고점의 모습을 본다면요. 꽤 높았네요. 997.50이었습니다. 9월 4일 날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 좀 횡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장도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분께 뭐 기술적 분석 함께 여쭤볼까요, 마스터님? 네. 네, 기본적으로 팔라디움 아까 제가 천연가스에서 거래량 얘기를 좀 드렸었죠. 맞아요.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네네. 보셔야 되는지 아니면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네,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딱 지금 거래량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천연가스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높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차트성 분석보다는 사실상 가치 투자성 분석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원래는 차트성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저항선 부분이라든가 기술적 분석들을 차트에서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961.20 정도의 과거에 매도선이 강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죠. 여기서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블로킹을 해놓고 매도 관점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좀 조심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쪽에서는 연일 매수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팔라디움 같은 종목은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가시는 게 제일 깔끔하신 종목입니다. 추세 방향으로 해서 네. 저희가 이제 LG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추세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성 종목이면서 거래량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원웨이 추세가 나올 땐 또 깔끔하게 나와주는 면이 있어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가실 때가 제일 깔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기본적인 이런 큰 저항선들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데 차트 보시는 게 일봉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떤 좀 차트를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분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작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오일이나 천연가스 경우에는 제가 5분봉 정도까지 분해해서 보지만 지금 10분봉 정도로만 좀 축소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뭐 투자 관점이냐에 따라서 차트 설정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되는지도 다릅니다. 앞서서 천연가스 기술적 분석과 지금 팔라디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또 상이하게 다른 점을 또 집어내신다면은 다른 뭐 종목군에서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함께 기술적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큰 흐름 월봉상 뭐 추세를 보면은 2009년부터 사실 2017년도까지 박스권으로 좀 갇혀 있는, 그러니까 2011년 들어와서 뭐 한 6, 7년 박스권 갇혀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 자리를 어쨌든 뭐 지난달 뭐 한 8월달 돌파를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팔라듐이든 어떤 뭐 종목이든 아니면 지수든 상승 이후에 박스권 만들다가 긴 박스권 만들다가 고점 돌파하면 당연히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팔라듐 자체가 어쨌든 뭐 지금 시장에서 그 에너지 뭐 환경 관련된 이슈, 배기가스,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제 뭐 매연, 감촉, 촉매제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가격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의 관점으로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의 말씀은 기술적으로 매수 관점에 대한 좀 유효 관점을 더욱더 좀 부각을 시켜주셨어요. 자, 팔라디움까지 시청자분께서 보내신 문자 확인과 그리고 상담을 두 분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35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원유 재고 발표가 오늘 있지 않습니다. 뭐 예전처럼이라면은 지금 35분이라면은 원유 재고 발표가 돼서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또 크루드오일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주는 13일 날에 정시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에 대해서는 워낙 오펙에 대해서 오펙관에서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펙이 9월 원유 생산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3,275만 배럴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주와 생산주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다라는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방향 여전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펙과 뉴욕 증시에 대한 속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마스터님이 또 실시간 리딩 그리고 매매 포인트 뭐 미리 보내드리고 오잖아요. 네. 오늘은 혹시 몇 종목을 또 전달했는지. 저희 항상 12종목을 거래합니다. 네. 이제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12종목 정도를 보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상품군이 이제 농축산물 부분만 빼고 나머지 종목군을 이제 보내드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목들은 좀 거래 횟수를 많이 늘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 포인트가 많습니다. 다 5-6개 정도의 매매 포인트를 드리고 왔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 투자성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제외하고는 거의 매매 포인트를 많이 안 드리고 왔기 때문에 S&P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오일, 그리고 뭐 천연가스 다 똑같이 매매 포인트 한 6개 정도씩 드렸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 보셔서 오늘장 움직이는 양이 큰 만큼 캐칭해서 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장에 좀 포커스 하셔야 될 게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원유 재고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네. 원유 재고 부분이 내일로 연장됐는데 오늘 조심해야 될 포지션이 하나가 있죠. 주간석유협회 재고 부분이 5시 35분에 있기 때문에 이때 포인트에서 변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미리 좀 청산 물량을 던지시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청산 물량 미리 던지시고 나서 거래를 좀 종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매주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할 때 미리 청산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장에 포커스 하셔야 될 부분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건가요? FOMC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맞아요. 뭐 어떻게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를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물가지수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록에서는 다음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까지 어떤 종목 그 포지션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토론할지 그런 지수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화 지표들을 좀 중점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지 부분을 좀 캐칭해서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죠. 2개월 정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토론을 어떤 지수 중심으로 움직일지 그 부분을 좀 캐칭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그 기관이 2개가 있어요. API와 EIA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또 원유 재고 발표다라고 대부분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EIA에서 나온 재고 발표입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API가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그 시각에 좀 조심을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2 신호를 보내셨다는 거죠?
12종목에 대해서 12종목에 대해서 되는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다 기다리는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저희는 시스템으로 이 포지션들을 전부 다 세팅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시스템인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시스템이죠. 네, 시스템 안에다가 네. 이 포지션들을 뭐 종목이 12개여도 12개를 다 넣습니다. 다 넣어서 거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혼자서 캐칭해서 들어가고 청산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종목이 많아도 충분히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종목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만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흐름 결과 총 손익이 약 147틱 정도 났었는데 종목 다 도합해서 근데 그 포인트를 다 캐칭하실 경우에는 이제 147틱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포지션을 좀 많이 못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이용하시면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포인트가 딱 6개 정도씩 다 종목별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터진다면은 더 높은 고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프로그램 빨리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네. 신세계 프로그램만 다운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세계 안에서 이제 계좌 개설 부분까지 합쳐서 하셔야 이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세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신세계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다면 그 안에서 또 세팅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따라가 보시면서 팔로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이 물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또 마스터님의 말씀과 앞서선 외신 속보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이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가 봅니다. 시청자 문자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2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자, 6840님 보내신 문자예요. 에지스템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어떤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좋나요? 라고 먼저 좀 고민을 하고 싶으신 시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여쭤볼까요? 일단 가정이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시나리오네요. 네. 네. 저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때 항상 포지션을 똑같이 드립니다. 아, 그래요? 골드에 대해서 골드? 항상 골드입니다. 골드에 대해서 가격대 라인을 보통 이제 뭐 1200이면 1200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250일 때도 있고 뭐 1300일 때도 있고 있는데 금리 인상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느냐? 이제 금리 선물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지 확률이 금리 인상 확률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부분을 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황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올려드리고요.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이 되면 신세계 안에서도 저희가 그 시황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골드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느냐? 금리 인상 시점이 예를 들어서 뭐 12월 15일이다. 그럼 그때까지 주로 골드는 매도 포지션 위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간 후에 당일에 옐런 의장의 발언을 주로 참고를 합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기 안에 또 추가적인 진행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골드가 빠르게 반등으로 올라가긴 힘든 상태가 되고요. 다음에 금리 인상은 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될 때는 골드가 빠르게 꺾여서 다시 매수 추세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골드를 거래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 골드를 가지고 우선 포지션을 잡느냐?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은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의 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금리와 가장 밀접한 게 골드의 성향입니다. 예금 금리로 돈이 들어가느냐, 골드로 돈이 들어가느냐.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지면은 골드에 돈이 빠져서 예금 금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선물의 예측 때문에 빠르게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더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선물의 방향성을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지 꺾여서 올라갈지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기본적인 골드의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서 반드시 금리 인상 시점에는 골드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이 재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에 맞서서 금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사록에서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점진적 혹은 또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 두 발언에 좀 비교해서 금에 대한 매매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은. 네네. 달러에 대해서 한 영향보다는 그래요? 그냥 골드와
금리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직접적인 그 순간은. 영향이? 네. 네네. 평소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의 골드와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된다면은 금리 인상 시점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골드 자체와 금리 그 두 가지의 연동성이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포인트에서는 골드를 중심으로만 보시는 게 좀 더 깔끔한 거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와 이 골드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려는 돈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골드는 사실 정말 그냥 손실을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골드는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투자하는 그런 묻힌 돈들이 있죠. 그리고 이 묻힌 돈들은 예금 금리로 갈 때가 있고 골드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낮은 제로 금리일 땐 굳이 금리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유동성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금리 인상 시즌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골드의 가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 선물 가격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 확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골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금리 인상이 딱 일어난 이후에는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골드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또다시 결정되기 때문에 급터닝 혹은 연속된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좀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금리와 이 골드, 투자 상품으로 또 확인을 했을 때 금리가 높은 것과 또 금에 대한 시세에 또 투자 또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영향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많은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금리와 금까지 또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12월 안에 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다면 제 옆에 계시는 해설위원님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단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금리의 방향성이 어쨌든 상승 쪽으로 이제 뭐 방향을 바꾼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게 속도가 중요하지. 속도. 언제 이제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리고 나서 다음 금리 인상 하고 또 언제 이 텀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연준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거를 다 가격에 반영을 할 시간들을 충분히 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흔히 우려하는 그런 쇼크나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연준의 그 역할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뭐 언제 될 것이냐 이게 되면은 시장이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뭐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고민은 개인적으로는 좀 뒤로 하고 어쨌든 금리 상승기에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미국 시장 좀 많이 올라왔고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얼만큼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이 금리 상승기 초입에 사실 자산을 크게 늘려놔야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고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은 상당히 좀 뭐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또는 이제 뭐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자재나 전반적인 그 글로벌 투자 자산에 적극적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그렇네요. 일단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뭐 많은 분들이 또 할까 말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뭐 점진적으로 또는 좀 급변하게 하는 그 속도에 발맞춰서 투자 상품을 어떻게 또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라든지 투자 전략은 어떤 전략이 유효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을 붙이자면은 사실 이제 연준 이장이 이제 연임 여부를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드릴 게 일단 트럼프가 옐런 의장을 뭐 후보에 올려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옐런 의장을 후보에 올려놨다라는 발언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옐런 의장이 추가적 금리 인상을 안 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발언을 할 때도 비둘기파인 거를 알기 때문에 후보에 올려놨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었죠. 그런데 이 액션이 나오자마자 옐런 의장이 취한 건 반대로 매파적 의견을 강하게 취했습니다. 즉 연임 가능성의 여부를 더 이상 본인은 따지지 않겠다. 본인이 끝까지 그냥 해야 될 포지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좀 어떻게 보면 멋있는 분이죠. 그냥 임기에 상관없이 그냥 연임 안 해도 된다. 내 포지션만 깔끔하게 취하고 가겠다라는 게 지금의 옐런 의장의 포지션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인상 혹은 동결을 할 가능성은 없다. 철저히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만 인상 동결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메모장에다 살짝 정리를 드렸는데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함부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ECB 총재보다도 더 입이 무거워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옐런 의장이죠. 그래서 옐런 의장, 부의장, 그리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발언을 세게 할 수 없는 시장 위치에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총재들이 이제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죠. 왜냐? FOMC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총재들이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은 굉장히 가벼운 발언들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실질적으로 총재들에게 언지를 줌으로써 총재들이 발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발언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즌이 가까워 올수록 FOMC 위원들의 직접적인 발언들이 많아집니다. 이분들은 이제 FOMC의 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동결 여부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발언이 이제 실질적인 확률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즌 마지막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장, 부의장들이 발언을 어느 정도 방향성 결정해서 함으로써 금리 인상의 최종 확률 부분을 거의 80% 이상까지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발언들을 관찰하셔야 되는지 부분을 여기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속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옐런 의장과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가 케빈 허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지지를 시사했다라는 속보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시 자체로는요, 좀 성향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시 연준 의장의 양쪽 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매파적 성향을 보였었던 그런 의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저희 속보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도 정말 알차고 또 꼼꼼하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세계 2부까지 저희 알차게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